네, 반갑습니다. 매번 말씀드리는 거지만 공부할 수 있는 것이 최고 복입니다. 공부가 안 되면 어떤 혜택을 누리더라도 감사가 되지 않거든요. 요즘 시대에 IT 산업이 너무 발전했고 또 4차 산업혁명이 일어나고 알파고라든지 너무 시대가 편하게 됐는데 인공지능이라 했는데 사람의 마음을 바꿀 수가 없거든요. 공시라는 게 있지만 그때 상황에 따라서 이 사람의 마음을 바꿔야 되는데 이 사람 마음 바꾸는 것까지는 인공지능에서 할 수 있을까? 너무 편하게 됐지만 정말 너무 불편한 것도 너무 많아요. 한번 생각해 보시고, 자, 오늘은 이제 대승찬 14페이지 교재를 보면 원문에서 잠시 이제 한번 짚고 넘어갈게요. 14페이지 원문을 보면 대도 상제 목전이나 수제 목전 난도라. 대도 진리죠. 큰 도라고 하는 것, 진리라고 하는 것은 항상 눈앞에 있다는 거죠. 결국 내 눈앞에 나타나는 상대, 또 어떤 현상, 사건, 그것이 진리라는 뜻입니다. 나타나는 현상이. 근데 눈앞에 있지만 보기 어렵다. 인연에 있어서 인연을 통해서 진리를 봐야 되는데 보지 못하는 이유는 뭐겠어요? 자기 중심, 감정이에요. 자기 입장, 이해관계. 자기 중심만 버리면 되는데 그게 바로 무아입니다. 내가 없는 게 아니라 나의 생각을 좀 내려놓아라. 나의 입장을 조금 없애라 하는 겁니다. 그러고 보라는 거죠. 그게 바로 공이에요. 자, 두 번째 개성을 보면 교재 18쪽에 보죠. 야격 오도 진체하려면 막제 성색 언어하라. 만약 도의 참된 본체를 깨닫고자 하면 소리, 형색, 언어를 제거하지 말라. 근데 결국 이거는 소리는 뭐겠어요? 어떤 인연에 의해서 나타나는 소리, 그리고 또 어떤 형색, 상대의 표정, 나타나는 현상, 그리고 언어, 다 그런 내용들이죠. 이것을 제거하지 말라는 것은 결국 자기 입장을 버려라. 자기가 공이라고 세상의 모든 것은 인연에 의해서 나타나는 거니까 그 인연에 나타나는 것이 진리라는 것을 받아들여라. 이게 바로 공이고 무아예요. 답이 나왔죠? 제가 아무리 공부를 해도 상대를 바꿀 수는 없더라고요. 근데 계속 공부에 인연이 되면 상대가 바뀌더라고요. 근데 공부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내가 바뀌어야 되는 거죠. 내가 안 바뀌면 공부는 절대 없습니다. 어줍잖은 견해를 가지고 이론을 전개해봤자 상대 입장에서는 받아들이지 않거든요. 그 때문에 상대가 받아들일 때까지 기다려줘야 된다고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 공부하러 왔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먼저 바꾸셔야 돼요. 그래서 저는 그걸 계속 강조하는 겁니다. 언제까지 안 바꿀 거예요? 이제 좀 바꾸세요. 근데 또 안 바꿔요. 근데 바꾸려고 하는 사람은 계속 오는데 바꾸려고 하지 않고 자기 입장만 주장하는 사람은 안 하고 근데 복이 없는 사람이에요. 저는 그걸 주장합니다. 과연 그렇게 주장하는 데가 얼마나 있을까요? 그냥 복만 빌려오지. 자기를 바꾸려 하지 않고 자기 합리화시키려는 거지.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보죠. 20페이지죠. 언어 즉시 되돌아. 불가 단제 번뇌하라. 언어, 말이 그대로 그 대도, 큰 도, 진리라는 거죠. 말. 그러니까 나의 말, 상대의 말. 나의 말도 진리지만 이것은 자기가 상대의 말을 통해서 진리라고 보라는 얘기거든요. 내가 진리의 주체자가 되니까 진리와 하나가 되니까 상대 입장인 것이 내 입장을 보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번뇌를
끊어서 제거할 필요가 없다. 결국 번뇌는 내 마음에서 번뇌를 일으키는 거지 상대가 번뇌가 아니거든요. 세상의 모든 것은 공인데 자기가 그 공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 입장에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기는 거죠. 그래서 공부하는 사람은 항상 자기에게 원인을 부여하죠. 상대를 바꾸려 하지 않습니다. 다음에 네 번째 보죠. 24페이지죠. 번뇌, 본래, 공적이나 망정, 체상, 전열로다. 번뇌는 본래 공적이에요. 나의 마음도 원래 공적이죠. 나의 번뇌도 공적인데 자기 중심만 없으면 공적이잖아요. 근데 자기 중심을 없애지 못하면 공적하지 않죠. 그래서 나오죠. 요동치죠. 그리고 막 화가 나죠. 그리고 막 벌벌벌벌 막 급하죠. 그래서 번뇌가 본래 텅 비었다, 보여다는 것을 알면 되는데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또 망령된 생각이 번가라. 서로 얽히네 그랬어요. 저는 그러잖아요. 아니 모든 선사들을요. 기억을 없애라. 나쁜 기억을. 상대하고 관계할 때 상대의 말은 나쁘고 좋은 것이 없는데 그 사람과의 관계, 그 과거, 지금까지 관계에서 안 좋은 것, 또 관계에서 어떤 뭐 걸린 거를 생각해서 그 인간되는 그것을 좋다 나쁘다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억의 연장이죠. 전부 상속식입니다. 전부 상속하는 거예요. 제가 어제 나한테 뭐라 했지? 오늘 이걸 좋게 얘기했는데, 아니 나쁘게 얘기했는데 그게 공인데 항상 자기 입장에서 좋다 나쁘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를 잘 없애야 돼요. 자, 오늘 할 부분은 다섯 번째 개성이죠. 참 금강에 있는 내용하고 비슷해요. 일체 여영 여향인데 불려 하오 하호료. 일체가 전부 그림자 같고 메아리 같은데 무엇을 좋다 하고 무엇을 싫다 하리요. 그런 거예요. 되겠죠? 무의심의 번역은 모든 것은 그림자 같고 메아리 같은데 무엇을 싫다 하고 무엇을 좋다 할지 알 수가 없다. 같이 알 수 없다. 그대로 기가한 거죠. 그래서 똑같이 계속 연결되죠. 계속 그죠? 쉽게 부연 설명이 되는 거죠. 결국은 도가 눈앞에 있다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거. 저 사람이 지금 나한테 말하는 게 진리다. 공이다. 실체가 없다. 저 사람의 입장에서 보자는 거죠. 내 입장 좀 내려놓자. 저 사람이 좋은 건 나쁜 건 세상의 이치지. 지금 내가 진리를 공부하는 입장에서는 전부 다 저 사람의 입장이 되어보자. 내 입장을 좀 배제하자. 그런 내용들이에요. 무의심의 설명을 한번 볼게요. 일체 여영 여향일 뿐입니다. 망령된 생각으로 분별하는 일체 상대적인 모든 것들이 그림자와 같고 메아리와 같습니다. 그렇죠? 자, 이건 중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셨겠죠. 그래서 설명을 하십니다. 일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 모든 겁니다. 이 세상 모든 것은 자기 몸, 마음, 나 위한된 모든 것들 결국 나 혼자 있으면 문제가 생기지 않아요? 근데 내가 생각을 딱 일으킬 때 그때 문제가 생깁니다. 근데 그때는 범위가 좁아서 문제가 안 생겨요. 근데 상대가 나타나면 문제가 생기죠. 거기서 말싸움이 난다거나 기분이 좋다거나 안 되거나 아니면 뭐 몸싸움이 난다거나 아니면 이해관계가 얽혀버리는가 그러죠. 그 다음에 그것은 신신명의 일체 이변에서 말하는 바와 같이 일체 상대적인 것으로 여기도 말씀하셔야죠. 무의심도 상대적인 거라는 거예요. 일체가 이변하는 것은 주관의 객관입니다. 나 상대죠. 이변입니다. 이변의 얼굴 끝입니다. 그러니까 인연이에요. 그 다음에 우리가 망령 넷을 헤아리고 저울질해서 이렇게 저렇게 얽히고 설켜 복잡하게 나열시킨 것입니다. 우리가 내는 온갖 분별심은 모두에게 그림자요. 메아리 같으니 부지 하오 하호
무엇을 싫다 할 것이고 무엇을 좋다 할 것인지 알지 못하도다. 여기서 오는 위얼 오로 읽습니다. 원래 악, 나쁠 악으로 읽을 수 있는데 여기서의 문장은 오, 하오, 하하, 하오, 하호. 그러니까 미워하다, 증오할 때 오자입니다. 전부 그림자인데 그림자를 가지고 좋다 나쁘다 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밤에 꿈을 꿀 때는 그 속에서 아무리 다치고 상처 입어도 전혀 아프지도 않고 싫을 것도 없습니다. 반대로 큰 벼슬을 하거나 행제를 했다 하더라도 좋아할 것도 없습니다. 꿈은 오직 꿈일 뿐입니다. 하오, 하호, 무엇이 싫고 무엇이 좋은지 도대체 알 길이 없다. 그럴 것이 없다는 말입니다. 근데 꿈에서도 그런데 현상세계에도 무엇이 좋다 나쁘다 할 거 없다는 거죠. 근데 이것은 진리의 입장에서 얘기하는 거고 실제 입장, 현실의 입장에서는 좋은 게 나쁜 게 있죠. 그래서 전부 자기 입장이니까 또 사회적 입장이니까 그 때문에 이걸 또 망각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양변을 컨트롤 시킬 때 중도로 갑니다. 좀 이따 제가 반야심경 내용을 가지고 설명을 드릴게요. 이론으로. 그러면 쭉 이제 읽어볼게요. 저는 깨달으신 분들을 인생에 대한 차원 높은 전문가라고 부르기를 좋아합니다. 모든 존재의 실상을 제대로 볼 줄 아는 전문가의 눈은 다릅니다. 예술품을 분별하는데도 마찬가지입니다. 애지중지하던 소장품을 전문가로부터 감정받아보면 불과 몇만 원짜리 모조품이거나 복사품이라는 것이 드러나는 경우를 종종 봅니다. 그와 같이 우리가 애지중지하는 육신도 재산도 권속들도 명예도 부처도 중생도 본내도 권리도 실은 전문가의 앞모습은 모두가 꿈속의 일이요 환상이요 물에 어린 달그림자입니다. 왜? 모든 것은 상대적이거든요. 하나가 있으면 둘이 있거든요. 저번에 얘기했죠. 깐나라기가 16개월 되면 하나를 알고 32개월 되면 둘을 안다 했죠. 32개월 이상 된 사람들은 전부 둘을 알게 되거든요. 그래서 원래로 돌아가라. 하나로 돌아가라. 그렇지만 이 세상은 둘이죠. 좋은 게 나쁜 게 있습니다. 이 기상학 용어로 화이트 아웃이라는 게 있거든요. 전부 하얗게 보인다는 거죠. 남극에 가보면 눈이 하얗게 내려가지고 거기서 이제 태양빛을 눈이 비추니까 손도 안 보인다 그래요. 앞에 사물이 안 보인다는 거예요. 그게 화이트 아웃이에요. 그러니까 극락세계에도 지극히 즐거운 것만 있기 때문에 나쁜 게 없어요. 이게 바로 공의 세계입니다. 그 진리의 세계에서 우리가 사물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그렇게만 되면 또 허무하죠. 다 좋으니까 이 세계는 다 좋고 나쁜 게 있으니까 어느 한쪽만 치우쳐도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중도입니다. 이걸 잘 보셔야 돼요. 하지만 우리가 너무 차별세계, 분별세계에 있으니까 원래 분별 이전의 세계, 무분별세계로 돌아가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착하지 마라. 상대의 말에 대해서 걸리지 마라. 상대를 바꾸려 하지 마라. 그냥 다 받아들여라. 상대의 관계에서. 그리고 네가 싫으면 안 하면 되지 않니? 상대에 대해서 나쁘다 좋다 할 필요 없다는 거죠. 맞죠? 싫으면 그냥 가면 됩니다. 나 몸이 안 좋다는 거야. 근데 중요한 거는 식구입니다. 그래서 식구란 말을 좋아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식구란 개념을 이해를 못해요. 잘못 받아들여가지고 착각하고 거기서 오히려 또 어리광을 부리고 거기서 또 자기 견해를 막 피력합니다. 그 식구가 아니에요. 그래서 식구는 거짓말하면 안 되거든요. 식구는 진실을 얘기해야 돼요. 좋다 나쁘다. 그리고 상대가 얘기하는 걸 인정할 줄 알고 또 자기가 또 얘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게 식구입니다. 근데 저는 식구라고 하는 그런 말을 좋아하는데 거기에 걸맞는 사람을 본 적이 거의 없어요. 있긴 있지만 저는 식구를 만들려고 애를 쓰죠. 그게 하루아침에 안 됩니다. 왜? 자기 습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자 이것을 깨달으면 그뿐입니다. 불교는 꿈이라는 거 꿈은 실체가 없죠. 자기가 어떤 망상으로 일어나는 건데 그 망상도 꿈이기 때문에 아니 그것도 나타나는 현상이기 때문에 그거를 갖다가 부정하지 않고 집착만 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집착하지 말라는 거죠. 불교는 깨달음의 종교입니다. 자신의 모든 인생을 걸고
깨달음 하나를 얻으신 전문가의 안목으로 세상을 보면 삶이 바로 꿈과 같은데 꿈속이를 뭘 그렇게 애지중지하고 싫어하고 좋아하는 마음이 있겠습니까? 참으로 시원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 한 가지만이라도 깊이 사유하여 삶의 순간순간에 맞닥뜨리는 문제에 적용해 볼 수 있다면 우리가 지공심의 대승찬을 공부하는 보람이 있겠습니다. 모든 것은 그림자 같고 메아리 같은데 무엇을 싫다 하고 무엇을 좋다 할지 알 수가 없다. 근데 요거는 우리의 분별에 대한 집착에 대해서 꼬집은 것 뿐이지 이것도 진리가 아니에요. 왜? 그러면 세상이 너무 허무하잖아요. 세상에 좋은 게 나쁜 게 없는데 그렇다고 해서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세상을 어떻게 재미있게 살아갈 수 있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그때에 따라서 자기가 판단을 해야 되는데 그 판단, 분별을 분명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중도의 가르침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번 토요일 공부를 했던 반야신경에 대해서 제가 프린트했던 걸 가지고 조금 정리를 해드릴게요. 거기 보살님 책상 위에 있는 프린트로 좀 나가주세요. 아주 이거는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걸로 조금 정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한 장 줘야지. 반야신경에는 색즉시공, 공즉시색, 색불이공, 공불이색 이렇게 두 번 부정의 반복이 나오죠. 근데 사실 그 제목까지 해서 270글자거든요. 근데 원문에 272글자예요. 그래서 제목을 빼고 두 글자, 일체 전도몽상, 일체라는 글자가 빠져 있어요. 근데 그거를 넣으면은 272글자고, 그걸 빼면은 270글자고, 그 제목 마반야바라멘타 신경을 빼면 260글자입니다. 짧은 개송, 짧은 경전 구절 안에 색불이공, 공불이색, 색즉시공, 공시색 똑같은 내용을 4번이나 반복할 필요 없거든요. 계속 공이라는 걸 주장하거든요. 근데 산스크리트 원문은 3번 부정이 반복되어 있어요. 근데 현장 3장 법사는 그거를 하나를 빼고 2번, 그러니까 4번 반복, 6번 반복인데 그걸 볼게요. 이 색즉시공에는 3단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읽고 있는 현장 3장 법사, 서유기 주인공 반야신경에서는 이 부분은 2단계로 번역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것이 3단계로 나눠진 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밝히기 위해 가지고 산스크리트 원문 번역을 보기로 합니다. 현장 3장이 색불이공, 공불이색, 색즉시공, 공즉시색이라는 번역을 행사한 곳 인용을 해보면 삼은 법을 시인하는 분이 계세요. 이분은 이제 700년경에 생존해 계신 분이었고, 그 다음에 삼은 지혜륜이라고 하는 분이 계셨는데, 이분은 800년도경에 삼장법사입니다. 삼장법사는 상당히 많아요. 삼장법사는 경륜한 삼장, 그러니까 불교에 대해서 아주 박학, 또 불교에 대해서 지식만 뛰어난 게 아니라 지혜도 뛰어난 분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제 삼장이라고. 저도 이제 조교생에서 주관하고 있는 그 대학원에서 삼장 법사의 자격증이 아니라 삼장 강사의 자격증을 아주 박사학위를 받았죠. 삼장 법사 쓰면 안 된다. 그 위대한 분들에게 똑같이 칭을 붙일 수 없으니까 삼장 강사증이라는 걸 배웠습니다. 그러니까 스님들 가르치는 강사 자격증이 이제 주어진 거죠. 근데 거기 보면 삼은 법을 스님의 번역에 보면 1단계, 2단계, 3단계 나오죠. 색성시공, 공성시색, 색불이공, 공불이색, 색즉시공, 공즉시색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삼은 지혜륜 스님의 번역을 보면 색공, 공성, 시색, 색불이공, 공불이색, 시색, 즉공, 시공, 즉색이라고 경전에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정리해 보면
밑에 색은 공이요. 공은 색이라 되어 있어요. 결국 색은 나타나는 현상이죠. 우리 상대와 관계하다 보면 좋은 게 나쁜 게 있죠. 근데 그것이 공이라는 거예요. 공이라는 것은 좋은 것도 없고 나쁜 것도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앞에 색은 분별의 세계고 공은 무분별의 세계예요. 무분별의 세계에서는 전부 다 뭐야? 똑같다는 거예요. 전부 다 0점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색이라 하면 분별, 또 좋은 거 나쁜 거, 차별, 또 생사, 또 번뇌 이렇게 하겠죠. 그럼 공이라는 건 뭐예요? 무분별, 평등, 또 반야 이렇게 여러 가지 말을 집어넣을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지식하고 또 지혜라는 게 또 영어로 보면 지식은 knowledge이고 지혜는 wisdom이에요. 지식은 색이겠죠. 지혜는 공이겠죠. 지식을 사전적 의미로 보면 연구나 관찰 등에 의해서 모은 사실의 총체, 그것에 대한 이해입니다. 지식은 지성이라고 또 할 수 있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지식이 없으면 못 살아요. 지식이 필요합니다. 좋은 거 나쁜 거, 여자 남자, 나이, 연령대, 등산, 그래서 A 코스 갈 건가 B 코스 갈 것인가, 또 떡국 갈 때 간장을 넣을 것인가 소금을 넣을 것인가, 자동차를 타고 가는데 자가를 타고 갈 것인가 버스 타고 갈 것인가, 그래서 고기 먹으러 가는데 10,000원짜리 먹어야 되는가 50,000원짜리 먹어야 되는가, 생활비를 우리가 한 달 생활비를 쓰는데 뭐 어떻게 써야 될 건가, 그러니까 지식이죠. 그죠?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세상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이 지식이에요. 다 있죠 거의. 근데 지식의 차이에 의해서 또 문제가 돼서 지식이 많을수록 나쁜 놈이 많이 생겨요. 정치인들 특히. 예. 교환하니까. 근데 그것이 지혜로 승화되면 달라진다 얘기는. 지혜의 개념을 보면 넓은 지식과 경험에 의해서 얻어진 뛰어난 판단력과 이해력, 이렇게 개념 정리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지식은 색이고 지혜는 공이라 할 수 있겠죠. 자, 여기서 3단계로 나눠진 것이 왜냐면 하나 볼게요. 색즉시공 공즉시색이에요. 알기 쉬운 게. 그럼 색은 공이에요. 색은 내가 저 사람을 싫다 좋다 하는 것이 싫지도 않고 좋지도 않다는 거예요. 근데 공즉시색이 두 번째 나오죠. 근데 거기서 뭡니까? 아 싫어. 아 좋아. 아 공인데 이론으로 공인데 아 공으로 보자. 아 분별하지 말자. 걸리지 말자. 모두의 꿈이다 하죠. 근데 그 순간 뭡니까? 무슨 꿈이야? 내 앞에 저 사람이 있고 저 사람이 하는 게 나쁜데. 공즉시색이죠. 그죠? 반복되죠. 그러니까 공색이 계속 반복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산스크리트에서는 3번 반복이에요. 아니야. 공이야. 무슨 소리야. 색이지. 아, 꿈이야. 무슨 실제인데. 현실인데. 아, 꿈이야. 아, 현실인데. 3번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저 사람은 내가 이해하고 좋게 보자. 부처님으로. 공이죠. 무슨 부처냐 하는 집 보면 꼭 미워 죽겠는데. 걸리죠. 색이죠. 아니야 부처야. 부처지 생각하자. 에이 무슨 소리야. 미워 죽겠는데. 정말 미운 짓거리만 해. 계속 뭡니까? 3번 반복이 되는 거예요. 결국은 이렇게 계속 반복을 해 가다 보면 나중에 어떻습니까? 그래 저 사람이 부처인데 저기 공인데 그렇지만 현실 세계는 저게 안 좋은 거지. 그러면 이 두 가지 갈등에 있어서 내가 그 감정을 없애자. 감정 없애기 위해서 뭐겠어요? 부처야. 저 사람 입장에 저게 맞는 거야. 저 사람 입장이 돼야 보자. 그러면 이제 감정이 좀 누그러지겠죠. 그래서 저 사람 지금 하는 거는 좀 안 좋은데 안 좋잖아. 근데 감정이 누그러졌기 때문에 저 사람에 대한 감정이 컨트롤 되니까 조금 이제 말이 좀 쉽게 나가겠죠. 부드럽게 나가겠죠. 그죠? 이게 바로 중도입니다. 그럼 어떻게 할까? 아 그래 이해하자. 그냥 들어주기만 하자. 네, 어떻게 하겠어. 저도 인연이지.
저 모습을 보고 내 모습을 보라는 거 아니겠어. 저 사람 입장에 대해서 관계해보자. 아, 그래요? 아, 그러셨어요? 하고. 그죠? 대충 이해되시죠? 그렇지만 그렇게 시간이 가다 보면 그 사람의 번뇌가 더한 사람도 있고 그 사람의 번뇌가 옅어져서 지혜로 바뀌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계속 경과해 나갈 때, 진행할 때 거기에 따라서 또 바꾸는 거예요. 고정된 건 아니거든요. 그러면 또 내가 얘기할 수 있죠. 아, 그러면 안 되죠. 아, 이해가 되는데 그렇게 사시면 친구 주의 없어져요. 그리고 항상 보세요. 상대가 보살님은 어떻게 볼 건가? 당신은 어떻게 볼 건가?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세상에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이치가 아니잖아요. 너무 자기 입장이잖아요. 얘기할 수 있겠죠? 이게 중도예요. 이걸 잘 하셔야 돼요. 근데 이거를 못하면 항상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은 부정적으로 되는 것이 색이 들어있어. 색이 물들어있어. 그런 색이. 부정적인 색에. 항상 비열한 사람은 비열한 색이 물들어있어요. 항상 열등감에 있는 사람은 열등감 색이 물들어있어. 느낌 오시죠? 이게 업이에요. 그러니까 공부를 하면 할수록 어떻게 돼요? 공의 입장에서 삶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공의 입장에서 삶을 보는 게 끝이 아니에요. 세계 입장에서 봅니다. 아, 저는 안 좋은 거거든. 저는 어떻게 할까? 그래, 아직 공부 안 됐으니까 들어주고만 있잖아. 상대가 착각하잖아. 그럴 때 어떻습니까? 그건 안 좋은데요. 이치가 안 맞지 않습니까? 세상의 이치에는 이런 게 있고 당신이 말하는 건 이해가 되지만 이걸 전체적으로 볼 때 이 상황이 이 자리에 있을 때는 맞지 않다고 봅니다. 논리적으로 설명해 주는 것도 필요하다는 거지. 그죠? 공의 입장에서 색을 분별해서 공과 색의 어떤 그런 중도적인 견해로 그 자비심을 가지고 지혜를 발휘해서 방편을 가지고 상대와 관계하는 것. 그래서 공식이에요. 지혜가 먼저, 자비가 먼저. 중요하지 않아요. 지혜와 자비는 하나거든요. 진짜 지혜가 나오면 자비심 생겨요. 아유, 불쌍한 거. 그러면 자비심 생기고 지혜가 있으면 방편이라는 게 얘기죠. 내가 지혜한테 어떻게 얘기해 줄까? 말의 온도를 어떻게 할까? 상대 입장에서. 아니야, 그래도 상대 입장이 되면 또 어리가 부리겠지. 어떨 때는 뭐야? 세게. 그러면 안 되거든. 이런 경우를 이렇게 하는 게 맞아. 왜? 근데 아직까지 전문가 아니고 초보자잖아. 나는 경험이 많으니까 어느 정도 수준이 높아. 이런 견해도 있다는 거 알아야지. 응? 짝퉁. 요즘 짝퉁 유행이잖아요. 이미테이션. 명품에 짝퉁 많은데 지는 진짜라고. 누가 선물해줬는데 이게 200만 원짜리래. 근데 전문가 볼 때는 짝퉁이거든요. 야, 이거 고급 짝퉁이야. 아, 무슨 소리예요. 이거 사. 감상해봐. 감상해보니까 짝퉁이야. 특히 다이아몬드 같은 경우. 아, 이거 속았다. 그런 경우 많이 있죠. 음식의 대가는 뭐예요? 요즘 셰프가 유행이잖아요. 음식 만드는 것도 셰프의 능력에 따라서, 솜씨에 따라서 맛이 달라지고, 또 양념 내는 건 다르고, 조리하는 법 다르죠? 자기 건 고집하면 안 되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걸 통해 가지고 자기를 성장시키는 것이 바로 지혜 완성입니다. 그러니까 지혜 완성은 결국 뭐겠어요? 계속 상대 입장이 되어서 들어주는 겁니다. 그런 관계해보지 않으면 몰라요. 관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관계를 잘하는 사람이 지혜가 뛰어난 사람이에요. 근데 관계라는 것은 처세술이 아닙니다. 좋기만 하는 게 아니에요. 상대를 살리고 나도 성장돼야지만이 관계의 대가입니다.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역량을 10분 살리고 그 사람을 갖다가 진짜 보살을 만들어주는 게 관계 잘하는 사람이에요. 누구나 장단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장점을 살려주고 단점은 보완하게 해주고 하는 게 바로 보살의 사명이죠. 그래서 이 반야신경 3단계에 그 2단계를 줄인 거는 이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당신이 공이라는 걸 이론을 알았다 하더라도 이론이 내 것이 안 됐잖아. 몸하고 하나가 되지 않았잖아. 아, 이해돼야 되는데 확 승질 나잖아. 그럴 때 뭐야? 색불이공, 공불이세, 색수이공, 공시세 계속 반복하는 거야. 아, 색이 아니야, 공이야.
아니 공이 아니잖아. 책이잖아. 승질나죠? 아니야 공이야. 계속 반복하다 보면 어떻습니까? 이 반복의 주력이 자기에게 닿아가지고 아 맞아. 내가 공부 왜 하는데? 내 손해잖아. 내가 상대한테 기분 나쁘다고 승질 내봐야 상대가 바꿔지나? 아 나도 못 바꾸는데 내가 먼저 바뀌면 상대가 바뀌겠지. 이게 공식이거든. 공부한 사람을 무서워할 줄 알아야 돼요. 제일 기본이 공부한 사람을 무서워할 줄 알아야 돼요. 근데 공부한 사람을 가르치잖아. 어이가 없지. 제일 어이가 없는 게 그거예요. 저는. 내가 그냥 공부한 거 아니거든요. 요즘 내가 말을 합니다. 어제 우리 스님들 모였는데 말을 했어요. 근데 참 기분 좋았어요. 내가 달라졌구나. 옛날에 교만해서 이제는 뭘 하냐 이렇게 했었는데 이제는 내가 얘기를 해요. 내가 인정하대요. 그래서 아 이렇구나. 모든 게 달라지는구나. 그때에 맞게 나도 성장시키고 상대도 정말 성장시켜주는 것이 지혜의 완성, 반야만한 일이구나. 상대 덕분에 내가 공부가 됐구나. 왜? 그런 관계를 통해서만이 내 자신을 드러낼 수 있고 상대의 걸 들을 수 있고 거기서 또 뭐 접촉 부분 관계에서 어떤 그런 관계를 통해 가지고 지혜로 승화시킬 수 있는 그런 것이 되었구나 하고 아 관계를 통해서 상대의 얘기를 잘 들어보자. 그리고 상대의 얘기를 다 들어주는 것도 좋은데 거기서 현실에 맞는 색 또 내가 분별해서 거기서 지혜와 자비를 통해 가지고 방편으로 상대에게 조금 좋은 입장이 되어주겠다. 좋은 양이 되어주겠다는 생각을 어제 좀 했죠. 오늘 내용 이제 대충 아시겠죠? 이런 내용은 공이라는 것이 끝이 아니에요. 시작일 뿐입니다. 이게. 네? 공이 되면 자유예요. 자유의지가 생깁니다. 구애가 안 생깁니다. 공이 안 되기 때문에 전부 다 뭐예요?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감정이 생기고 자기 주장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그게 공이 돼서 나오는 얘기하고 공이 되지 않아서 나오는 얘기하고는 다릅니다. 공이 돼서 얘기를 나오는 얘기는 딱 이해가 돼요. 근데 공이 되지 않아서 나오는 얘기는 이해가 안 됩니다. 왜? 감정에서 나오는 거예요. 자기 입장에 나오는 거기 때문에. 이걸 잘 기억하셔야 돼요. 진짜 이게 바로 기본 패턴입니다. 오늘 여기까지예요. 질문 있습니까? 내일은 우리 그 야외 법회, 산행 법회를 못할 것 같아요. 모레가 이제 막자가 있고 준비를 해야 되는데 제가 그 토요일에 그 무릎 때문에 병원에 갔더니 나보고 의사 하더라고요. 웃으면서 등산하지 마시죠. 힘든 운동 하지 마시죠. 그리고 술 드시지 마시죠. 당분간 계속 자꾸만 하니까 이게 염증이 안 나지 않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몸에 나쁜 것만 하죠 하니까 막 웃으시대요. 그래서 그냥 걷는 것만 하십시오. 걷는 것도 오래 걷지 마시고 당분간은 조금 자중하십시오. 그래서 사실은 내일 가도 되는데 가면 시간적으로 너무 2시 되어 오니까 그렇고 또 제 또 다리가 다음 주까지는 좀 쉬고 싶거든요. 쉬어서 조금 나은 다음에 내가 미사부사를 따라가야지. A종 따라가야 되지 않겠나? 네, 그래서 그걸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